예전에 미우새 배우 안지용 님이 나오셔서 운동회. 네. 오,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선배님의 기억과 제 기억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더라? 운동회에서 안지욱 씨가 2등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태양 씨였대? 2등이 아니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도연의 살롱 드림. 아이고 배야. 여러분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업피트 피자 데이지. 와! 자, 제 앞에 있는 피자는요, 국가대표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특별히 파파존스와 한정판으로 개발한 바로 데이지 피자라고 합니다. 오, 데이지 피자라서 이렇게 토핑이 페페로니가 이파리처럼 아주 상큼하고 귀엽게 되어 있군요. 아, 업비트 피자데이란 때는 2010년 5월 22일. 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교환한 날이자 가상자산 역사상 상징적인 첫 실물 거래일이야. 당시 만 비트코인이 현재는 약 1조의 가치가 됐대. 근데 이거 실제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꼼꼼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자가 지금으로는 어떤 가치일까를 한참 얘기했었어요. 그 녹화가 기억이 나는군요. 자, 이 피자가 여러분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저도 한 조각 먹어볼까요? 어휴. 오, 치즈가 엄청 많은데요? 적당히 짭조름하니 피자 치즈가 서운치 않게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맛있다. 자, 제가 듣기로 업비트가 매년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를 통해서 소외 아동들에게 피자를 기부하는 나눔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참 착하군요. 여태까지 기부한 피자가 무려 13,000판이라고 해요. 자, 5월 22일까지 업비트에서 피자데이즈를 맞이해서 데이지 피자 나눔과 함께 다양한 혜택과 경품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비트 앱에서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또 차분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어떤 재밌는 어이구, 이게 다 얼마야? 와, 귀에도 지금 20년 동안 하나하나 모은 저의 역사군요. 네. 그래요? 멋지게 웰컴 드링크를 한번 불러볼까요? 꼭 웰컴 드링크를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여기는. 맞습니다. 커피를 고르셨군요. 반갑습니다. 감사하네요. 헤어스타일은 최근에 바꾸신 거예요? 머리 스타일은 한 작년부터 계속 이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시기 전에 그 복도에서 걸어 나오시기까지 어느 정도 좀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멋지다고. 아, 진짜요? 네. 그런가요? 그래서 머리가 혹시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럼 초면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네네. 2개만 이용할게요. 네네네. 또 헤어, 또 패셔니스타 머리. 오! 어떤가요? 그 하드 스프레이, 하드 젤 이런 걸로 만지셨나 네, 맞아요. 봐요. 네. 아주 딱딱한 게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멋지시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빅뱅 응원봉 얘기도 좀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저희 이게 오래됐어요. 그러면 혹시 태양 씨는 이 빅뱅의 응원봉이 더 애착이 가는지 아니면 여로봉이 더 애착이 가는지. 아, 이게 좀 다르죠. 저희 이걸 뱅봉이라고 하거든요. 뱅봉. 이 뱅봉은 뭐랄까, 이게 저희의 산 역사 같은 느낌. 그러면 그리고 여러봉은 이게 원래는 그 여러봉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솔로 활동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제 응원봉을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팬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네. 뭐가 좋을까? 양봉도 있었고요. 양봉. 벌 양봉 네, 이런 거. 양봉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이 딱 있었는데 제가 여러봉을 마지막에 넣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여로봉이. 네, 여러봉이 한 70몇 분 나오더라고요. 여로봉. 여러봉.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이거 시키려고. 아니 시키려고 한 건 그건 아닌데 아니죠. 네네.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아,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럼요. 아유 그럼 무례한부터 가네요. 그 그림은 마음에 드시는지 그림도 쓱 한번. 오 와우. 아 눈코첼라. 저 이 드립을 사실 제가 코첼라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아, 무대에선 당연히 오. 못하고요. 저희 비하인드 이제 카메라 찍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너의 눈코첼라 했었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오, 아직도 코첼라에 그런 좀 뜨거운 김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코첼라 무대 하고 온 지 지금 한 일주일? 일주일 월클의 맛을 잔뜩 누리고 오셨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사실 저희 그 코첼라 간다 그랬을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걱정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공백기도 좀 길었고 그리고 코첼라라는 무대가 또 워낙 세계적인 무대다 보니 과연 우리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여러 가지 좀 생각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코첼라를 뱅첼라로 바꿔놓았다. 그쵸. 이거 많고. 완전히 그처럼. 아 경선이 아예 없네. 아니, 가서 이제 가서 느낀 맞아, 거죠. 맞아. 가서 그래. 가서 무대에 올라간 순간 아 이거 뱅첼라다. 너무 멋지더라. 댄서분들 막 때로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마음이 막. 근데 보는 사람도 이런데 실제로 그 무대에 서는 사람은 어땠을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대가 클수록 약간 긴장은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긴장 덜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약간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여기서 내가 긴장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서 에라 모르겠다. I love it. 다행이다. 왜냐면 약간 그런 분위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게 아무래도 저희도 오랜만에 서는 무대고 또 큰 무대다 보니까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저희 이제 스태프 모든 분들이 약간 좀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텐션이 좀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데 그치. 그거를 좀 저도 풀어주려고 막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카메라 보고 막 코첼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오, 네. 아 을에 나서서 이렇게 네, 막 해주시는 그러면 거예요? 약간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오. 바뀌거든요. 막 그래 누가 하나가 그렇게 나서주면 네, 큰 무대다 보니까 너무 다들 약간 무슨 도원 결의하듯이 이렇게 막 너무 진지하단 말이에요. 그때 좀 그냥 그 분위기를 좀 약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 그럼 나도 누가 긴장하는 것 같으면 쌀렁대! 네, 약간 근데 그게 좀 효과가 있어요. 네,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치 파이팅 같은 느낌인 거지. 네, 그런 거를 저도 조금 좀 하죠. 근데 코첼라 가시면은 거기가 사막인데 네.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저도 이제 처음 가봤잖아요. 근데 정말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무대를 지어놓고 그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스태프들이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케이터링도 그 시간대만 이제 음식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음식이 안 나오니까 스태프들 굶는 거 아닌가 이제 걱정을 했는데 거기도 배달 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오? 네. 우버이츠. 오. 그 주소가 뭐 어떻게 해? 여기 어디 천막 옆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입구에서 받는다든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우와. 잘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사와서 이렇게 드시고. 네. 물론 이제 저는 식단 관리하느라 많이는 못 먹었는데 아 맞다 벗어야 네, 되니까. 스태프들이 늘 같은 음식을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했더니 판다 익스프레스라고 응. 네, 알아요, 굉장히 알아요. 유명한 그 미국식 중식 음식이더라고요. 아 그래 옛날에 영화 보면 그 종이 박스로 된 거에 이렇게 들고 네, 면 먹는 거 먹었던 같은 거. 그런 거. 그럼 혹시 그 본인의 직캠 같은 것도 후에 찾아보시는 편이세요? 그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제 계정으로 SNS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자꾸 뜨더라고요. 찾아보진 않지만 네, 뜨는 거는 마다 않고 보고 있습니다. 아 굳이 스크롤할 필요 없지. 없죠. 그치? 네, 그래서 계속 뜨더라고요. 네, 계속 알려주고. 네. 제일 그 마음에 드는 순간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이날은 진짜 아무도 이길 수 없다 했던. 사실은 제가 그 제 링가링가 솔로 무대 때 그 옷을 벗는 게 원래 계획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너무 그 약간 소위 말해서 좀 필 받아가지고 심취해졌구나. 근데 생각보다 멋있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있습니다. 원래 앞섬 노출하는 걸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야. 이게 또 오해하실까 그런데 저는 깡통 뭐 이런 거나. 저는 아니면 사실 하기 푸르게.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노출하는 거 좀 쑥스러워요. 그래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아예 상탈을 하신 무대도 꽤 많이 봤던 것 같고 어떤 네. 거는 이런 민소매를 입으셨는데
본디 민소매를 하면 보통 여기서 끊어지거나 뭐 멋쟁이들 이렇게 끊어지는데 옛날에 빅뱅 씨는 배꼽만 가렸던 거의 네, 그런 맞아요. 수준의. 이번에도 사실 좀 많이 파인 거 입었거든요. 네, 이번에 유독 좀 노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사실은 원래 솔로곡을 하는 게 맞나 싶었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1시간이라는 그 분량이고 1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았고 단체곡으로 하는 게 이번에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넣자고 했어요. 이것도 뭐 굳이 마다하지는 않았다. I'm ready. 그래서 대성이가 근데- 사실 어. 트로트 한다 그랬을 때 처음에 되게 저는 이거 괜찮을까 했었거든요. 왜요? 본인 솔로는 하면서 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트로트라는 게 아, 장르의 네, 특성상. 네, 장르의 특성상 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진짜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는데 뭐였던 거죠. 이번에 그 코첼라에서 화제됐던 영상 중에 하나가 대성 씨가 막 신나게 애드립을 넣다가 파트를 놓쳤던 부분이. 아 근데 그게 제가 2주차 때 알게 됐어요. 그게 놓친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제 파트였더라고요. 제가 신나서 제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이는 자기 파트를 하고 당연히 이제 안 한 건데 근데 2주차 때 리허설 할 때 대성이가 얘기하더라고요. 형 그거 형 파트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러면 지영 씨가 분명히 대성 씨를 툭 쳤는데 이렇게 네. 너 불러라 이런 것처럼. 그랬어요? 그거였나? 야 태양이 왜 안 부르냐? 뭐 이런 거. 그런 걸 수도 있죠. 야 쟤 뭐하냐? 뭐 이런 거 수도 있죠. 아 그래? 무대 위의 일은 알 수가 없으니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빅뱅의 그 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빅뱅은 예전에도 안 맞고 지금도 안 맞는 칼군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점에서? 저희는 사실 연습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갔고요. 리허설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이 칼군무를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 실제로 리허설 때도 리허설 때 하세요? 그렇게 맞춥니다. 맞추는데 무대에 올라가면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약간은 맞추는 것에 대해서 저도 초반에는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제일 안 맞추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지금은 또 빅뱅의 스타일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솔로곡은 언제 나오는 거죠? 5월 18일. 네. 5월 18일. 저희 네 번째 정규 앨범 퀸테센스가 나옵니다. 퀸텐센스. 네.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무식해서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어려운 이게 단어인가요? 저도 이거 이제 앨범 이름으로 정해놓고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영어권에 계신 분들도 잘 안 쓰는, 잘 모르는 단어더라고요. 그런 거죠? 무슨 네, 뜻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형태, 본질, 본질. 정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앨범 만들 때 계속 앨범의 이름, 컨셉, 타이틀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사운드라든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식으로 앨범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내 머릿속에 좀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꽂혔던 단어가 뭘까 했더니 그게 본질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디깅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퀸테센스라는 단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앨범 제목으로 맞나 싶어서 우리 보스인 테디 형의 컨펌이 필요하다. 아 테디 형. 네, 왜냐면 테디 형마저도 이 단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싹 없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야죠. 좀 이름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형 저 앨범 이름은 퀸테센스인데 너무 어렵죠? 이렇게 조심스레 물어보니까 형이 너무 멋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형이 그 자수정 크리스탈을 모으시거든요. 우와. 근데 그 크리스탈을 신기하다. 닦는 용액이 퀸테센스였던 거예요. 아 그 용액을 지칭하는 이름이 퀸테센스. 네, 그 용액의 브랜드 이름이 퀸테센스였던 거예요. 아 신기한데. 그래서 형이 이거 봐, 나 이거 이 크리스탈 닦는 것도 퀸테센스야 이러면서. 크리스탈의 본질을 닦았어.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정수인 거죠. 그런 비슷한 용어로 만든 브랜드 같아요. 우와. 그래서 그거 이제 보고 약간 운명 같다. 그래서 크리스탈을 모은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크리스탈을 우와 스튜디오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개 두세요. 멋지다. 근데 되게 이것도 뭔가 또 사람들은 서사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테디 형이 이거를 싫다고 하면 어쩌나 하고 갔는데 마침 그걸 닦는 용액 이름이 그랬어요. 퀸텐센스였다. 그래서 그날 됐다. 이거 앨범 이름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해서 결정했어요 그때. 근데 신곡
그 발매일이 태영 씨 생일이라고. 네, 맞아요. 제가 처음이에요. 제 생일에 앨범을 발매하는 게. 왜 어떤 자기예요? 아니에요. 자기예요? 이거 끼면서 자기예요. 내 생일에 내야지. 내 귀중한 곳 내 생일에서 파티해야지.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 코첼라 일정에 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3월 혹은 4월에. 근데 이제 코첼라가 4월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애매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월인데 5월 어느 날짜가 좋건데 이제 앨범이나 이제 음원 낼 때 월요일을 보통 이렇게 월요일에 내더라고요. 왜요? 보통 월요일에 맞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월요일 중에서 이제 제 생일이 딱 월요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잘못한 거 없으시고. 네, 순간 아니 그 전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는데 굳이 왜 18일이죠? 아니. 이래저래 했더니 그 날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날짜를 맞추다가 회사에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생일에 맞춰 보시는 거 어떠냐? 그래서 제가 좋은데요. 오히려 좋아. 근데 또 태영 씨가 생일 파티로 평냉 그 미식회도 같이 하셨다고 팬분들이랑. 제가 그 비스테이지라고 이제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팬분들이 그런 거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오빠 뭐 점액추 해주세요. 점심 뭐 먹을까요? 뭐 이러면 저는 그냥 계속 편향냉면을 당했거든요. 댓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이거를 맛보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평양냉면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좋아하시니.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거의 매주 가던 서령이라는 평양냉면집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생일 파티를 여기서 좀 단체 대관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는 그 평양 미식회는 식순이 따로 있어요? 뭘 짰을 네, 거 뭘 아니에요? 짰죠. 짜서 이제 제가 이제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공짜라고 미안해 하지마. 노래는 안 했고 그래? 네, 그날 이제 다 등장해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제가 이제 그 흐름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일단은 보통 이제 평양냉면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거 뭐라고 하지? 무 같은 거 네, 뭐 이런 무 거 같은 나오던데? 거라든지 고명 같은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맛을 보면서 좀 기다리시면 평냉이 나오죠. 그래서 평냉이 나왔을 때 저는 보통 국물을 먼저 먹어보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국물을 좀 먹으면 성공한 CEO 같다.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집의 스타일은 좀 육향이 좀 있다. 아니면 좀 더 없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국물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면은 흐트러진 상태예요? 아니면 그대로 있죠. 그대로 그래서 있고? 이제 국물을 먼저 마시고 그다음에 그대로 내려놓은 그다음에 이제 젓가락을 들어요. 들어서 면을 풀죠. 푼 다음에 이제 면을 딱 집어서 먹으면 됩니다. 뭐 안 뿌리고? 네, 저는 뿌리진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평냉 먹고 뭐 팬들 간의 대화 시간도 좀 갖고. 평냉 먹고 난 이후에 감상평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감상평을 쓰고 제가 그 감상평을 다 읽은 다음에 누구 팬미팅이야? 그냥 평냉 팬미팅에 태양 씨가 사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상 깊은 감상평에다가 제가 이제 사인을 해주고 야, 배틀이네. 그 감상평은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이거는 좀 내가 이래서 사인해줬다. 인상 뭐 깊었다. 다양한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로 인해서 이걸 이렇게 접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이 내용이 시작이 돼서 태양 씨에 대한 얘기 전혀 없고 냉면 얘기. 냉면을 접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제부터 평양냉면에 빠졌다. 뭐 이런 내용들 보면 사인을 해줬죠. 그 혹시 그런 건 없었어요? 오빠 혹시 다음 팬미팅은 다른 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뭐 그 약간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들 이제 다음 생일 파티를 좀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태양이 다음 생일 때는 어디로 좀 초대를 하려나. 네.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올해는 그냥 막연하게라도 네, 언젠가. 네. 지금 뭐 후보로 몇 개가 있긴 한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평양냉면 집이긴 한데. 또요? 평양냉면을 정말 좋아하시네. 좋아하세요? 평양냉면? 저도 맛을 잘 모르다가 그 친구 중에 자타공인 미식가인 양세형 씨가 저도 그 평양냉면의 길에 입문을 시켜줬어요. 그러셨어요?
맛있더만요. 그쵸. 그게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건 것 같아요. 평양냉면이 먹고 싶으면 얘를 대체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좀 독보적인 것 대체 같아요. 불가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내신 거예요, 이번에? 그 지금 작업하다 오신 거 맞죠? 면 만들다가 만들다가. 오신 거죠? 아 근데 사실 제가 평양냉면 그 전에는 접하지 못했었는데 네, 저는 그 전에는 이제 근데 평양냉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도 근데 사실 평양냉면이 길어질수록 본인 손해인 게 앨범 얘기 이만큼하고 평양냉면 얘기 네, 이만큼. 너무 평양냉면 홍보하러 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평소에 생일은 어떻게 보내세요? 그런 큰 이벤트 있는 거 말고. 아 저는 근데 사실 뭐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일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민망해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그러니까 막 생일 돼서 막 연락 오고 그리고 가끔가다 지인들이 깜짝 파티 막 해주거든요. 어디 갔다 왔는데 갑자기 불 꺼놓고 막와막 이렇게 가면 그러면은 너무 민망해요. 어때요? 풍선막 달려있고 예, 태양뿐이야. 예, 막 그럼 그럴 땐 리액션 어떻게 하세요? 짠! 이래서 어때 생일 축하해! 이러면 그걸 준비하신 분들은 막 리액션 살피잖아요. 아, 저 최대한 놀랄 척 하죠. 막 아예 진심인데. 아, 그치. 예, 이렇게 하면서도 내심 속 안에는 괜히 이분들 시간 내 가지고 맞아. 막 카톡에 그런 거 오잖아요. 선물. 네. 그것도 미안해요. 그쵸. 미안하고 받았으면 나도 줘야 되는데 난 또 잘 까먹고 이거 체크를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입장이라. 체크 아예 안 하거든요. 맞아. 그럼 어떻게 선물 이걸로 주시면은 그래도 수락해야 되잖아요. 수락하죠. 배송지 정보 쓰고 네. 밑에다가 문구에다가 벨 꼭 눌러주세요. 네.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주세요. 네. 그럼 평소에 가까운 지인들 생일은 좀 챙기는 스타일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꼭 챙기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좀 진짜 필요한 거 사주고 싶어 하는 느낌.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게 아니 지용 씨는 뭘 사줘야 돼요? 맞아요. 그게 어렵죠. 다 갖고 있고 기왕이면 좋아하는 걸 사주고 싶은데 맞아요. 너무 하이엔드셔. 맞아요. 어떻게 사요? 저는 좀 가끔씩 이제 지용이 집에 갈 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스캔을 해요. 뭐가 있나 없나? 네, 조사를 많이 하고 많이 물어보고 꼭 필요한 거를 사서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용이 생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8일, 오 대성 씨 4월 26일. 지난 네, 의미 없는데 민효린 씨는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하죠. 2월 5일입니다. 태양 씨 생일은 저 5월 18일. 그날은 뭐가 나오죠? 퀸테센스 앨범이 나옵니다. 그러면 음악 나오기 전에 멤버분들한테는 들려주셨어요? 다 들려줬죠. 반응은 어떻던가요? 다들 너무 좋다고 하던데요. 당연히 뭐 좋다고. 근데 이제 저희 멤버들 사실 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네. 저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디렉션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번 앨범은 진짜 듣고 다들 지용이 같은 경우는 great. great. 네, great. 그리고 대성이 같은 경우도 형 너무 좋은데요? 뭐 이렇게 왠지 형 너무 좋은데요? 항상 되시죠? 특유의 눈웃음으로. 근데 되게 멤버지만 엄청 그런 데서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멤버들이 든든하게 이제 그런 피드백 받고 나면 그래 일단 뭐 한번 좀 점검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것 같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솔로로 하는 프로젝트지만 결국엔 큰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빅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그들이 듣기에 좀 별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하기 전에 가장 큰 산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들었을 때도 좋아야 되고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혹시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요즘엔 청음회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저희 사람들은 미니 청음회처럼 들어봐도 돼요? 너무 좋죠. 그래요? 여기 나와요, 근데 음악이? 아니죠. 핸드폰이요. 강남에 있는 어떤 평양냉면 집이었는데 거길 들어가니까 그래도 뭐야 이런 거 들어야 돼요. 네. 여기 뭐가 나와요? 아까 이런 거 나오죠? 5월 8일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여기- 바닥 청소하니까 그거 조심하시라. 그건 나오죠. 이런 게 스피커인가 지금. 아니야. 공조 바람 나오고 뜨거운 바람 나오고 시원 바람 나오고.
제 핸드폰. 오. 자, 그럼 제 정규 앨범 퀸트센스의 타이틀곡 Live Fast, Die Slow 다 영어네. Fast, die slow. 들어보실까요? 빨리 살고 천천히 죽는다고? 오. 아니 저는 그 앨범 제목도 그렇고 본질, 뭐 정수 이래서 되게 막 엄청 네. 무거운 음악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것도 전혀 다르네. 네. 엄청 신나네요. 맞아요. 곡 소개를 하실 때는 네. 어떻게 하세요? 이 노래는 어떤 형식의 곡입니다. 이 노래는 그래요. 제가 이거 설명을 처음 해보는데요. 아 여기서요? 네, 곡 소개를 제가 해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하셔야죠. 네. 그러면 누가 저도 방금 들어서 저는 몰라요. Live Fast, Die Slow는 네 이제 신스팝 그 계열의 신스팝. 네, 굉장히 빠른 비트의 곡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냈던 앨범 노래들 중에 가장 BPM이 빠른 노래인 것 같아요. 신나, 너무 신나. 작사도 네, 참여하시고 네. 헉, 중간에 빅뱅이 들어가던데요? 네 맞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나 Call Me Big Bang. 근데 팬들은 이런 거 찾아내면 괜히 그냥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 씨가 혼자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빅뱅이 계속 둘러싸서 어디선가 뭔가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느낌이다. 네, 네. 저도 그 라인 이렇게 쓰고 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약간 좀 쑥스럽기도 했거든요. 제가 스스로 내가 혼자 빅뱅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이랑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사실은 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코첼라 가서 미국에서 제 앨범 프로모션을 또 진행했어요. 근데 팬 여러분들 초대해서 그때는 좀 더 많은 곡들을 이제 리스닝 파티처럼 했거든요. 제 새 앨범을 들려드리면서도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솔직히 좀 그랬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그러니까 20년이란 시간을 물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맞아, 그거 진짜 기적 같은 일. 너무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당연한 반응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팬 여러분들 덕분이죠. 여러봉. 음이 아무래도 안 맞네. 그러면 올해 태양 씨의 이제 첫 솔로를 시작으로 뭔가 빅뱅의 컴백도 따라서 그럼요. 기대해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20주년이라는 큰 어떤 기념적인 해에 음악적으로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제 솔로 앨범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투어도 이어지고요. 네. 뭐 하나 갖다 붙이자면 저도 20주년이 되어서 그러세요? 예, 한번 쓱 껴봤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시간이 아직 이른데 지금 상암동 태호 이 사무실에 태양이라는 태양 하나와 개그의 태양 저 이렇게 두 개의 네, 태양이 네, 떠 네, 있네요. 네. 저는 뭐 되게 한번 다시 해주세요. 제가 다시 리액션 잘해볼게요. 자, 상암동 이곳 태호 사무실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네요. 제 앞에 있는 태양 그리고 개그계의 태양 나 장도연. 정말 자존심 상해. 저 반지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너무 자존심 상해. 배 아파. 감사하네. 다 받아주시네. 근데 정말 20년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일이 정말 많으셨잖아요. 네. 결혼도 하시고. 네. 그러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20년 중에 딱 하루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갑자기 그냥 연습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요? 그때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모름에서 오는 그 순수한 힘이라고 할까? 약간 그냥 뭔가 되게 조그마한 거에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5,000원, 6,000원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거 가지고 끝나고 연습 끝나고 우리 돼지 껍데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날 그 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돼지 껍데기 먹을 생각에 뭐 이런 것들 그런 소소한 어떤 행복을 느꼈던 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때는 알았을까? 내가 20년 후에 지금 10개의 손가락에 다 반지를 끼고 그때 돼지 껍데기를 20년 오해하지 마십시오. 20년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아이 그럼요. 1년에 하나씩. 예전에 태양 씨가 하셨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인기가 많아질수록 주변에 무한 우쭈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냥 다 맞다, 최고다. 소위 말해서 이제 예스맨들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꼭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주변에 저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닌 걸 꼭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그걸 들을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스태프들한테도 뭐 어쨌든 제가 막 뭔가를 하면은 다 멋있다고 해주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 얘기하세요? 얘기해요. 그런 거 너무 하면 안 된다. 별로인 거 별로 얘기해줘야 된다.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기억나는 그런 무한 우쭈쭈 멘트 있으세요? 무한 우쭈쭈 멘트요? 야, 너가 노래 제일 잘하지. 세계 최고지. 춤 제일 잘 추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이처럼 네. 좋아하셔서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억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많이 경계를 하셨나 보네. 그러면 이제 커리어가 쌓인 만큼 쌓아놓으신 네. 밈들이 많잖아요.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밈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밈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막 과거의 저의 모든 것들이 파묘되고 저도 놀라요. 내가 저랬다고? 근데 이게 참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무언가가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게 수그러지고 갑자기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콘서트에서 이렇게 막 무슨 오줌 마려운 것처럼 이렇게 뭐 밈이 있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막 내 알고리즘이 뜨는 게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나 이거 있어서 너무 다행인지 몰라. 얼마나 고마워요, 업비트.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그 마마 때 넘어진 걸로 또 밈이. 그러니까 이게 참 주기적으로 밈이 계속 감사하죠. 네. 그거는 네. 근데 그 마마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이게 춤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던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무대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따서 챌린지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를 저는 보이기엔 아무렇지 않게 보였는데 제 몸이 그냥 그거를 반자동적으로 으쌰! 아니 근데 그때 박자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탁 올라오셔가지고 그 박자를 쪼개서 또 뭐 하나를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도 그 모니터하고 놀랐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맞다는데? 최근에 두쫑구 사진은 왜 올리신 거예요? 그거 뭐예요? 나 그거 배를 잡고 웃었네. 그게 어떤 팬분이 제 사진에 두쫑쿠를 이렇게 합성을 해서 올려주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요. 너무 네. 그리고 그 제일 귀여웠던 포인트가 뭐냐면 한 입 베어문 것처럼 여기 여기가 카나이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이거 언젠가 한번 올려야지 하다가 이제 두쫑쿠 끝물에 제가 올렸죠. 네. 최근에 그거 봤어요. 예전에 미우새에 배우 안지용 님이 나오셔서 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운동회. 네. 오,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선배님의 기억과 제 기억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더라? 운동회에서 안지욱 씨가 2등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2등이 2등이 아니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날 운동회를 갔는데 다른 반 여러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달리기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라인에 이제 안지혁 선배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냐? 제가 무조건 1등 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왜냐면 또 쓰시는 게 다르지. 보니까 옆에 이제 계신 분들 보니까 제가 무조건 1등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1등을 해도 그 뭔가 밸런스를. 이게 약간 너무 그러면은 좀 죄송할 것 같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게 막 장애물도 넘고 막 그런 걸 막 한 바퀴 굴러야 되고 그러는데 몸 쓴 게 많았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스무스하게 다 되더라고요. 이게 막 그러고 뭐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한 70% 썼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뒤를 보니까 제 기억엔 안재욱 선생님이 그 구르고 하시는 거에 이제 넘어지셔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시고 거의 마지막에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우리의 기억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기억은 기억일 뿐이에요. 자, 혹시 앨범 얘기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으면 이제 시간이 끝났거든요. 아 그래요? 평균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편하면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네. 네. 예능을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어려워했죠. 근데 흐름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거. 네,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냥 제 얘기를 해도 되고. 맞아.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준비해야 됐단 말이에요. 뭐 개인기, 장기자랑. 장기자랑 그리고 막 그런 거 준비 안 하면은 막 계속 그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막 떨린단 말이에요. 뭐 시키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잘 못하면은 바로 막 넘어간다 막 그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기운이 제일 쌓여요. 내가 분명히 뭘 했는데 네. 아무도 못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거 행동할 때. 그리고 나는 이거 되게 준비한 건데 반응이 그냥 그래가지고 역시 나는 예능이랑 잘 안 맞나 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편해진 것 달라졌어요. 같아요. 네. 본인은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저는 원 없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인증을 위한 사진만 찍으면 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남준 씨는 어떤 이야기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저요? 나 맞출 수 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이런 퀴즈가 어디 있어요? 나 정답! 다음에는 못된 여배우 만나라. 엊그제 촬영이 끝났거든요, 저희. 진짜 약간 좀 헤어지기 싫은 친구 있잖아요. 내 뾰루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앞에 그거 무슨 얘기예요? 제 뾰루지가 뾰루지가 나는데 왕뾰루지가 자기가 난 꼭 거예요. 짜야겠다고 나무라고. 제가 촬영이 저희가 잠을 못 자니까 잘 아하, 익었군. 이 녀석. 아주 고약하고. 그러면 본인 얼굴도 그렇게 짜진 적 있어요? 근데 내 얼굴은 좀 실패의 경험이 좀 많아가지고 에스테틱. 에스테틱 가서 한다고? 아니, 정말 최악이네. 놀림 당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알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조하던 차에 너무 잘 됐어요. 저 마지막으로 사인만 해주시면 네. 진짜 이제 끝입니다. MBTI가 I신가 봐요. 저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MBTI I시죠? 네, 저는 I예요. 저도 느꼈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INFP? ISFJ. I랑 F만 맞추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또 뭐랄까? 불러주세요. 뭐라고 계속 하시네. 옛날 사람처럼 쓰면서 얘기하시네. 이거 끝까지. 고생하셨어요. 이거 자체 되게 옛날 사람 같아요. 예, 모든 게 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도연의 살롱 트리